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급증에 코스피가 충격 여파를 안고 1% 넘게 하락하며 2162선에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 이상 하락하면서 66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올 경제 타격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4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7%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뒤 이틀 만에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모든 옵션을 염두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이달 대비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 2보금자리론은 최저 2.20%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요일 밤을 환하게 비춰주실 특별한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다라 시스템의 김종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에 또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들렸을 텐데요. 지금 한번 집중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뉴스 보시면서 또 깜짝깜짝 놀랐던 이슈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인싸 아싸 소식 살펴보시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인싸 소식입니다.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으로 바로 수소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해외인데요. 유럽과 북미 등의 외국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게다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게 되면서 좀 많이 그러한 종목 주가가 급등세 보이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적인 움직임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또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수소 관련주 최근 6개월간의 등락률을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 같은 경우는 213%나 좀 급등했던 양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213%나 또 오르기도 했고 파워셀 같은 경우만 봐더라도 283%까지 오른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의 주가 추이를 놓고 보면요. 사실 국내 수소 관련주의 상승률 같은 경우는 해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소 경제 선도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 비용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 종목도 주가 상승 가능성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력 좀 있는 국내 수소 관련 업체들 위주로 중장기 투자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함께 체크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인하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한 번 더 돌게 됐습니다. 100명이 하루 사이에 다시 한번 확진자 수도 늘게 되면서 그 우려감이 커졌던 오늘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 제재 언급에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 다시 한번 갈등에 불이 지펴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졌고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주가를 좀 짓누르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요.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단기 주가 흐름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다는 건데요. 과거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마다 W자 형태로 주가가 회복 사례를 나타냈다라는 점에 오히려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과거 사례처럼 W 반등 흐름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등 시기는 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2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3월부터는 지표 개선세와 함께 반등세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으니 이 3월 꽃피는 봄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지수 이제 조정에서 풀려나면서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요, 이 기업 공개 시장을 봤을 때도요, 좀 꽁꽁 얼어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업체가요, 상장을 아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기업 상장을 미루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잠잠해진 이후에 업황이 좋을 때 상장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유통, 화장품 업종은 코로나19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는 때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장 시장 최대 기대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호텔 롯데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상장 일정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해외도 사정이 비슷한 게 올해 IPO를 예고한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증가한 비용 또 코로나19 겹악재 사태까지 좀 안정이 될 때 그 이후에 다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후에 기업 공개 시장에도 꽃이 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의 증시 변동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빚을 내서 이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빚투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기도 했는데요. 바이러스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수가 잘 갈 것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의 수,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빌린 돈의 상당수가 어디로 향하나 보니 코로나19 테마주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게 될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따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함께 지혜로서 삼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아싸 인사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외국에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소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수소 종목들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전염병 발병 이후, 그러니까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W반 등 하락 다음에 또 급등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장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그게 지켜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포 시장의 그 상장이 일일이 또 줄줄이 연기되고 있고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하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들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가장 먼저 어떤 이슈 다뤄주시겠어요? 수소주 이제 외국서 활활 한국에서도 옮겨 붙을까라는 이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해외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 공포감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몇몇 국내 수소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관련한 이슈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전체적인 수소 테마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시장에 눌려 있기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수소 테마 중에 몇몇 종목이 S퓨얼셀이나 두산퓨얼셀 종목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S퓨얼셀이 지금 수소 테마를 이끌어 나가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강한 모습 이어나가면서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수소차 테마 전체가 온기를 좀 받으려면 일단 코로나19 이슈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이 시장 자체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 수소 테마에서도 온기가 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이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추세가 조금 살아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이 매집 첫 양봉의 등장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수소차 테마에서 보자면 이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 국면이니만큼 이 수소차 테마의 가장 강한 종목인 S퓨얼셀이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강한 종목으로 한정해서 수소 테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소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석가리기 강한 종목을 또 체크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사스와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19 이후 이제 큰 급등과 그 하락이 지금 반복될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이 코로나19의 공포감이 다시금 좀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 계속해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 코스피 반응을 조금 해주면서 급락했던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이 확진자가 생각보다 덜 나오게 되고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좀 코스피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좀 낙폭을 확대하지 않고 수급도 망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승세로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적으로 공포감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 이 코스피 수급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장이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마스크, 이 진단시약이나 손세정제 같은 주식들, 이제 이미 무서울 정도로 급등했던 주식들은 조금 추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장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고 지금은 현금을 보유한 채로 좀 관망하는 상태로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변동에 따라서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다시금 이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잠잠해질 때 정부 정책, 뭐 또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을 좀 해준다면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때 주도주 테마의 이 첫 매집 양봉을 타라 시스템과 함께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과연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은 오늘 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을까요? 저희가 10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10위부터 1위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10위는 탑 엔지니어링이 차지한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고객사가 국내 LG 디플이었는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기업까지 또 그 고객사가 확장이 되면서 실적 증가세를 좀 넘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괜찮게 나오게 되면서 실적 증가세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가면서 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 장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쭉쭉쭉 지켜가고 있네요. 탑 엔지니어링 오늘의 모습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장에 있어서 52주 신고가를 또 터치해낸 모습도 보여졌는데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종가 형성하면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4,1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9위로 넘어갑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사실 주 초반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 당기 순이익 모두 늘었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요. 190억 6천만 원까지 그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18.9% 증가했다고 이번 주 초에 공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까지 또 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4거래일 전으로 돌아가 보니 확실히 거래량도 더 커졌고 또 주가도 쭉 올라온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오늘의 움직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오늘 1%대의 강세 보이면서요. 44,950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9위 살펴보셨고요. 8위는 하나솔루션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아무래도 이 지난해 태양광 부문에 있어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를 냈는데 게다가 또 하나의 일을 냈네요. 여기에 적자를 거듭해왔던 태양광용 이 폴리실리콘 사업을 전면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얼마나 적자였나 살펴보니까요.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이요.
생산 원가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동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면 철수를 밝히게 되면서 하나솔루션이 좀 이제는 더 개선세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도 어제에 이어서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일중의 모습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거의 3% 가까운 급등세 보이게 되면서 23,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솔루션 8위로서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7위 엘컴텍으로 갑니다. 파트론의 자회사 엘컴텍입니다. 핸드폰 부품, 또 LED 조명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몽골에서 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최근 안전자산으로의 머니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 관련주로서 엘컴텍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엘컴텍의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5%대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오늘 장도 마무리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종가 보시면 1,99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 내내 탄력적인 움직임도 그려졌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이네요. 인포뱅크입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 등을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또 인베디드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60일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 들어서도요, 또 그 어느 때보다 거래량 함께 가져가면서 양봉을 또 깊이 그려낸 모습도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일중의 모습 자세히 살펴보시면 6%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줬네요. 7,220원까지 올라온 인포뱅크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6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는 1위부터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5위 같은 경우는 삼성출판사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 테마주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 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요. 휴교령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온라인 교육업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했는데 키즈 테마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살펴보시면 주가도요, 거래량도 모두 강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주가도 또 거래량도 함께 강세,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종가의 모습 보시면 9%대 짱짱하게 가져가는 모습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24,300원까지 중간에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졌었네요. 23,200원으로 10% 가까운 상승폭 키워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4위로 넘어갈까요? 캐리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캐리와 장난감 채널을 시작으로 해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쌓아 나갔습니다. 캐리TV로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지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키즈 교육 관련주인 캐리소프트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거래량이 실렸던 오늘장이었습니다. 물론 꼬리를 조금 달기는 했지만 크게 올라온 모습도 그려지면서 고점 8,690원까지 터치해내는 모습도 그려지기도 했네요. 자, 오늘 종가 보시면 거의 10% 가까운 상승폭 그려내면서 7,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캐리소프트 역시 좀 살펴보셨고 이어서 3위로 넘어갑니다. 큐브엔터인데요. 역시 이슈가 있었습니다. BTS 향수로 잘 알려진 코스메틱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VTGMP인데요. VTGMP가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고 하네요. 화장품 제조업 그리고 엔터 사업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투자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소식 들리게 되면서요. 큐브엔터가요. 어제 장도 양봉이었는데 오늘 장도 그 양봉의 크기를 더 키워내는 모습이 그려졌고요. 거래량도 그 어느 때보다 함께 동반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종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 11%대의 강세 보이면서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폭을 더 키워냈던 움직임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4,470원에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 큐브엔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림제지입니다. 코로나19의 외출 자제 기조가 더더욱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말이 또 고비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또 등장하게 되면서 우려감이 커졌는데 이에 때문일까요? 제주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택배를 통해서 소비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외출을 자제하게 될 테니까요. 많은 거래량을 최근 들어서 또 동반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 종가 역시 빨간불 강하게 키워냈습니다. 대림제지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도 상승 탄력 그대로 지켜내면서 17.44% 뛰어오른 2,02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2위는 대림제주였는데요. 1위는 뭘까요? 바로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 있어서의 정말 핫한 업종은 이 교육 테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나 개강이 연기됐죠. 교육 관련 콘텐츠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러닝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 또 가져가게 되면서 그 확산세가 보이게 되자 이 아이스크림 에듀도 조금 반응을 하더니 최근 들어서 오늘장 같은 경우 교육 테마주의 업종이 또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듀가 역시 함께 빡 올라온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가 모습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알다시피 오전장에 있어서 급등을 크게 했고 상한가 더 풀리지 않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12,350원의 종가 기록한 아이스크림 에듀까지 타라 시스템이 집중한 10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10가지 종목 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 테마주가 정말 핫했습니다. 자, 타라시스템 대망의 1위가 아이스크림 에듀 상한가를 보였고요. 또 온라인 교육주인 캐리소프트와 교육주인 삼성출판사까지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자산과 관련해서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어떻게 또 타라시스템이 적용해서 봐야 될지 궁금하시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전문가님이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 종목들을 잘 보기 위한 또 나름의 특별한 시그널을 포착하는 그런 방법이라면서요? 네, 바로 이 타라 시스템 알박기라는 전략인데요. 네. 이 알박기는 최근 급등한 종목에서 이 휴식이나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내주는 전략입니다. 네. 이 매직 캔들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인 분출이 나오게 되려면 이틀에서 길게는 3일까지 휴식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 본격적인 시세 분출을 예상을 하고 그 분출로 가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매수 시점뿐만이 아니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매도 시점까지 명확하게 됩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수렴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위로 방향을 잡는다면 1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아래로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3, 4% 정도의 손절로서 손실 대비 이익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기간 안에 높은 수익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전략이 이 타라 시스템 알박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 알박기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알박기와 연관 지어서 또 어떻게 오늘의 종목들을 분석해 주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1개, 코스닥은 2개의 시장이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의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전체적인 제조업 관련 분야가 워낙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 업종이 마치 코스닥 시장 하나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바로 이 분야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탑 엔지니어링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OLED 및 이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국내 공정 장비 이제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 이 Z 플립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휴대폰 관련 테마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탑 엔지니어링 이 시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강한 모습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앞전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상승 추세에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앞전에 더 큰 고점을 돌파하는 첫 번째 양봉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 진입을 하고 여태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 첫 번째 매집 양봉 이후에 휴식하는 모습, 이후에 분출, 재분출, 당일 조금 청산 캔들이 예상이 되었지만 청산 캔들에서는 갭상승을 크게 동반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음봉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일 등장한 이 캔들은 좀 쉬었다가는 휴식하는 자리에 캔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재분출 혹은 또 청산 캔들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청산 캔들 말씀드렸듯이 갭상승이 크게 나와서 음봉 형태로 나오는
캔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이익 실현 꾸준히 하시고 5일선 이탈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21선과의 이격을 굉장히 많이 벌리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21선과의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전체적인 청산으로 대응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 탑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탑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 확 오르다가요. 오후장 들어서 좀 둔화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인데요. 이 종목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파마리서치 프로젝트는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제품을 좀 생산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실적 호조로 인한 실적 이슈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에 진입하는 모습도 보여준 종목입니다. 제가 이 급등하는 종목 가운데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종목에서 휴식을 취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이 변곡점 이후에 상승 추세 꾸준히 이어나오게 되면서 21선과 수렴하는 움직임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 저점과 고점 대비 굉장히 이격이 벌어진 상태로 앞전 고점 돌파하는 갭상승으로 첫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로 첫 양봉이 등장을 해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다.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후에 이 갭상승이 크게 나와주는 휴식이 나왔더라도 이격이 크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했기 때문에 음봉으로 조금 이격을 죽여주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거래일에 음봉이 좀 등장을 했더라도 좀 위에서 씌워주는 모습으로 이격을 좀 메워주기는 조금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당일 이렇게 갭하락으로 5일선과의 이격을 줄여놓고 갭으로 이격을 줄여놓은 상태로 상승을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했지만 당일 좀 꼬리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된다면 이 트레일링 스탑 기능이 발동이 되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당일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도 고점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에서 타라 시스템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고 보유를 한다면 조금 더 마음가짐이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5일선 이탈할 때까지 충분히 들고 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꼬리 안에서의 움직임, 이 종목이 좀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꼬리 안에서 어떤 이 매물들을 잡아주는 듯한 움직임, 아니면 꼬리 안에서 바로 분출을 보여주는 움직임에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필요할 테니까요. 5일선 이탈할 때까지 어느 정도 휴식을 갖게 되는지 분출로 고점을 높여가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익을 실현한 다음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때마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함께 5일선이 언제 이탈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하나솔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요. 이게 이틀째 지금 상승을 하다가 오늘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떤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전일 이 이사회에서 수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 이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해서 전일 또 강세를 보이면서 첫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태양광 부분 사업은 이 우수한 경업 실적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 올해 공정 효율 개선으로 생산성 개선 기대감에 태양광 사업의 높은 영업 이익률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당일에도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하나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앞전 이 고점을 하나 만들고 어느 정도 조금 하락한 이후에 첫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외바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첫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요. 앞전 고점을 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진 상태로 바로 분출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 하나솔루션 당일 갭 하락으로 조금 이격을 좀 갭으로 조금 메꿔주면서 다시 분출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앞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앞전에 이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점 대비 좀 일정 부분 하락하는 모습에서 이 타라 시스템 트레일링 스탑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윗꼬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점 부분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갈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 2만 원 가격 저항선을 지지를 하면서 쉬어주는지, 지지를 할 때에 이 변동성이 좀 죽어가면서 5일선 지탱을 해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사업 그리고 우수한 영업 실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이럴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 어떤 거죠? 네, 엘컴텍입니다. 엘컴텍도 이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특징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금값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엘컴텍은 금 관련한 종목으로 많이들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에 이란과 미국에 문제가 조금 있었을 때도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면서 한번 폭등한 적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전에 이 상승을 할 때에서도 매집, 분출, 청산 캔들이 나오고 5일선 바로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이 기간 조정을 받다가 타라 시스템 알박기 전략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날 지금 표시해 놓은 날 알박기 전략에서 진입을 하고 여태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거래일에 좀 분출하는 모습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 앞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음봉을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5일선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당일 갭상승 음봉의 형태로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갭상승 음봉의 형태로 나왔을 땐 저희 타라 시스템 일부터 이익 실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앞전 고점의 돌파로 가는 이제 상승으로 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음봉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격을 좀 줄여주는 듯한 모습으로 상승을 해서 바로 어떠한 이 앞전 2,200원 가격 저항선이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 2,600원, 2,645원까지의 고점 에서의 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을 했을 때 앞전에 이렇게 상승처럼 이렇게 청산 캔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셔야 이렇게 급락에 대한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값 상승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엘컴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을 볼 차례인데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또 반사 이익을 보는 게 바로 캐리소프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캐리소프트는 저보다 이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당일 교육 테마에 관심이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또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이 영유아의 외부 활동이 자제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명 이 캐통령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영유아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이 중국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락 추세 조금씩 계속 이어나오고 있다가 바로 이 거래대금 충분히 의미 있는 거래대금 나와주면서 당일 이렇게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선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요. 급등을 하면서 고점 부분에서 매물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에서 꼬리를 형성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 고점이 지금 9,000원 가격 저항선대에 있으니까요. 9,000원 가격 저항선대로 가기 위해서는 꼬리 안에서의 움직임, 저점고 좀 높여가는 이 등산을 할 때 위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처럼 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위에서 쉬어가는 듯한 모습, 이격을 좀 줄이긴 하지만 위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전 고점 돌파를 하러 가는데 충분히 이제 힘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 캐리소프트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캐리소프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그리고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의 지혜를 얻어볼 수 있는 시간, 바로 프라이데이 나이트 금요일인데요. 또 김종혁 전문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조명이 됐는지 저희와 함께 스탁세일즈 시간에서 잠시 뒤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요, 저희 어제요, 많이 전화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추첨 진행해서 선물 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2019님이신가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이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성투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타라 시스템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솔리드 가지고 와주셨죠. 이 솔리드가 6.67% 뛰어오른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네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나요? 여러분 궁금해지시죠?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역시 스페코가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60% 짱짱하게 지켜가고 있고요. 2위 같은 경우는 클리오가 계속해서 자리 지켜가고 있습니다. 48.18% 챙겨가고 있는 수익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위는 포스코 케미칼이네요. 4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왔고요. 5위로서 이오 테크닉스까지 현재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여러분 두 글자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항만하역 등 이러한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이렇게 기업 소개를 드리는 것 말고도 좀 최근에 이런 파트너십에 있어서 굉장한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라서 함께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 혹시 어디 자주 쓰시나요?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그 쇼핑몰 자주 쓰지 않으신가요? 그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그 쇼핑몰의 이 물류 운송 담당 파트너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주로서도 많이 이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도 하죠. 혹시 모르시겠다라고 하실까 봐 제가 또 하나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예부터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땡땡 예의지국이라고 했죠. 자, 땡땡이 뭘까요? 저는 이미 여러분이 답을 외치는 걸 들었습니다. 자, 김종혁 전문가 왜 이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스탁세일즈에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김종혁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동방입니다. 동방은 물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크게 올랐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이슈로 관련주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타라 시스템에 포착이 된 걸까요? 네, 저희 타라 시스템 선택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타라 시스템은 이 상대 강도, 이 절대 강도를 이용해서 듀얼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좋은 종목, 강한 종목만을 선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이렇게 좀 강한 종목만을 선별해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강한 종목은 이 휴식을 취할 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등산을 할 때 위로 쉬어가는 게 조금 정상으로 오르기 쉬운 것처럼 이렇게 위로 쉬어가면서 이제 저점 고점을 높인 채로 좀 쉬기 때문에 진입한 종가 시점에서 5일선 이탈이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전체적인 청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휴식을 취할 때뿐만 아니라 이 본격적인 시세 분출로 이어나가게 되면 비교적 강도가 좀 약했던 종목보다 좀 더 강하게 탄력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5일선 이탈을 하지 않은 채로 매집 분출이 나오게 되고 청산에서 거래대금 많이 나오지 않은 채로 다시 한 번의 휴식, 재분출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더 강한 모습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테마자 안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을 당일 추세가 무너졌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종가에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상승을 할 때만 좀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강도가 더 강한 종목은 조정을 받을 때에도 이 5일선에 대한 바로 이탈이 나와줄 확률도 굉장히 적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낙폭을 크게 키우지 않은 채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당일 이 물류 테마에서 이 종목 제일 강하게 등장을 해서 시가총액 대비 이 평균 거래 대금마저도 이제 거래 대금과 함께 같이 나와주는 모습으로 타라 시스템이 포착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의 종가 포착주 동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저도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거든요. 온라인 쇼핑이 늘면 늘수록 동방도 물류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실적도 확 오를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전체적인 좀 시장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스크, 진단시약, 손세정제에 관한 이 실질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종목 위주로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네. 또 이외에 이 외출을 삼가게 되면서 개학 날짜를 연기하면서 교육 문제가 조금 부상이 되면서 또 당일 이 교육 테마주도 줄줄이 조금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단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사실 꺼리게 되실 텐데요. 이 백화점, 마트 등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가지고 나온 이 동방은 오프라인 쇼핑이 피해를 받는다면 좀 반사이익을 입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관련한 종목인데요. 물류운영 센터 등 이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무엇보다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어제까지도 이용을 했고 하루에도 한 번씩 아이쇼핑을 하면서도 접속하기도 합니다. 이 주문을 하면 바로 다음 날까지 로켓 배송으로 해주는 이제 쿠팡인데요. 쿠팡을 함께 영업하고 있는 이 물류 전담 선점 업체입니다. 이 택배사에 이어서 지금 주문량이 폭주를 해서 비상체제에 돌입할 만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꼭 이 코로나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 쇼핑이 더욱 활성화되고 온라인 쇼핑 증가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면 이 협업하는 회사, 이 쿠팡 이제 비상장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동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방이요. 또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 생명선 5일선이잖아요. 이 5일선에 따라 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5일선이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을 따라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오늘요, 무려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와, 한 번에 쫙 올라갔는데, 자, 이걸 봤을 때 뭔가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동방불패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유명한 영화였는데 이 동방이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동방 당일 이 물류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그 테마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 모습으로 상승을 하면서 첫 매집 양봉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전급점 돌파하는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요. 타라 시스템 하면 이 시세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매집 분출 청산에서 시작점이 되는 첫 번째 매집 양봉을 찾아내는 것이 이 상승으로 가는 처음 신호이자 이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이슈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 모멘텀적인 부분 말씀을 드려봤고 거래대금에서도 3박자가 굉장히 맞아 떨어지면서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 분출과 청산 혹은 이 휴식과 분출 청산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키워나면서 이제 하루나 이틀 후에 바로 분출로 갈지 곧바로 분출로 이어나가면서 이익 실현이 매물이 나와주는 출회되는 시점 이 청산 캔들이 출현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이 변동성을 키우지 않고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이 생명선 5일 이동평균선 지켜지는지 한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바로 분출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휴식 캔들인지 뭔가 싶으실 텐데요. 이 주가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래대금, 이 매집봉과의 거래대금 이 비교해 봤을 때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고점의 매물들을 딱 방어해주는 모습이 이 휴식 캔들이 되겠습니다.
이 매직 캔들과의 이 거래 대금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당일 이 테마 강도도 강했고 이 테마 안에서의 강도도 강하고 거래 대금 이슈 부분까지 3박자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자리에서 첫 매집 양봉까지 등장을 했으니까요. 이 매집 시그널까지 충분히 갖춘 종목이니까 당일 상승해서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작점이라는 기대감으로 좀 접근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뚫기 어렵다는 정고점을 돌파한 바로 첫 매집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상승 시그널이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도 지금 잡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동방 힌트를 준비할 때 뭘 할까? 동방신기 노래를 불러야 하나? 동방 불패를 얘기해야 되나? 동방 예의지구 얘기해야 되나 하는데 어쨌든 우리 뇌리에 꽂힌 건 바로 이 동방입니다. 이 동방 바로 이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이 콕 집은 오늘의 종목이기도 했죠. 과연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을 수 있었던 건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판넬 준비했습니다. 이 금일 타라 시스템의 종가 포착주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만연하게 되면서 외출 자제 기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많이 취소하고 있고 뭐 행사도 굉장히 많이 결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 온라인 쇼핑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때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동방과 어떠한 연계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물류전담 운송협력사 그러니까 로켓배송과 유명한 그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전담 운송협력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혜가 쭉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자리도 함께 봐주셨는데요. 여기 보실까요? 정고점을 돌파한 움직임이 확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첫 매집 양봉이 등장했기 때문에 타라 시스템의 계산에 발맞춰 이제 주가가 훨훨 날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와 함께 한번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시죠. 김종혁 전문가님. 네. 네, 이 동방이라는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없었으면 이 종목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얘도 많이 못 튀어오르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이 상황과의 연관성 알려주세요. 네, 이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온라인 쇼핑의 시대가 찾아오고 이 편리함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물류 테마 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한번 이 물류 관련한 동방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류 테마 안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가격 전략이죠. 가격 어떻게 좀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당일 종가 부분인 2,040원에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겠고 목표가는 3,000원으로 이 주봉상 전 고점 부분에 있는 이 3,000원 부분 제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꾸준히 상승을 할 때 중간중간 이익 실현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저희 5일선, 이 생명선에 해당하는 5일선 이탈하는 부분인 1,770원 드리니까요.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청산으로 5일선 꾸준히 따라 올라갈 때 그 5일선까지도 그 이탈하게 된다면 청산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저희 머니W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동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함께 판넬 보시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그대로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2,040원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3,000원. 그런데 이익 실현 시 중간중간 좀 물량을 낮추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1,77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동방 가격 전략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날아오를 동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이대로 너무 아쉽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김종현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무료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아까 이 간략하게 좀 설명드린 알박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짚어주시고 타라 시스템 이용하시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많은 팁들 많이 준비했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하셔서 굉장히 저희 타라 시스템 이용하시는데 굉장한 팁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박기 전략부터 시크릿 정보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주말입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